자식들과 절연하고 본인 스스로 요양원으로 향한 어머니의 뒷모습. 좋은 시간 보내려고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외롭기만 해. 너희들이 손주들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더니 이게 뭐냐? 엄마, 아직 제대로 된 투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 힘든 얘기만 하면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주말에 시간 내서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엄마 아픈 동안 우리도 엄마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야겠어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것들아. 너희들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 내 재산 니들이 물려받길 바라겠지만 나는 니들 바라는 것처럼 빨리 죽지도 않을 거고 내 돈 너희들한테 물려주진 않을 거다. 이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서 내 돈으로 내 몸 내가 책임지고 살 테니 내 걱정할 것도 없고 내 돈 탐내지도 마라. 60대 중반 기령주 씨는 평생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남편과 같이 퇴직을 했습니다. 영주 씨는 아직 몇 년 더 일할 수 있었지만 퇴직한 남편 혼자 집에서 밥 차려 먹게 할 수도 없고 일도 할 만큼 했다 싶어서 같이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퇴직하고 부부가 같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주 씨도 영주 씨 남편도 참 치열하게 바쁘게만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영주 씨는 직장 생활하면서 식구들 밥 해먹이고 애들 뒷바라지도 다 했던 사람이고 영주 씨 남편도 유난히 경쟁 심한 회사에서 살아남아 60 넘도록 돈벌이를 했으니 참 열심히 살았다 할 만한 겁니다. 영주 씨 부부는 큰아들 그리고 막내딸 이렇게 남매를 뒀고 그 자식들도 이제는 다 커서 각자 자기 가정 이루고 살고 있으니 그토록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고단한 삶도 지금쯤엔 그만 내려놓고 쉬면서 지내도 될 때가 온 거겠죠. 큰아들은 회사 좀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나와서 속을 좀 썩였는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단번에 붙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공무원으로 손녀딸 하나 낳고 살고 있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악발이 근성도 있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저희 오빠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와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는데 잘 알려진 유명한 회사는 아니어도 능력 발휘 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사라고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일 욕심 많은 딸에게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잘 맞는 것 같다고 영주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입시학원 수학 강사인데 요즘 말로 무슨 일타 강사 어쩌고 할 만큼 유명한 건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지 3군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내는 아들만 둘을 키우는데 애들 갓난쟁이 때는 사위가 일을 확 줄이고 육아를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각자 지들한테 잘 맞는 짝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영주 씨 부부는 우리는 참 걱정 없는 노인네들이다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 씨가 남편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나오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마트였던 탓에 어쩔까 잠시 고민을 했던 거죠. 마트에 다시 들어가 우산을 사서 쓰고 갈 것인가 생각도 했습니다. 짐까지 있으니 우산 하나로는 어림도 없고 가뜩이나 집에 돌아다니는 우산도 많은데 그 우산을 또 2개나 더 사자니 괜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주 씨가 그런 고민을 잠깐 하는 사이 남편이 영주 씨가 들고 있던 짐까지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냥 서둘러서 가자며 먼저 앞장을 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영주 씨도 남편을 따라 빗길로 뛰어들었죠. 빗줄기가 생각보다 거세서 남편은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났는지 발걸음이 빨라졌고 그런 남편을 따라가자니 영주 씨는 빗길을 뛰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겁도 많고 걷는 것에도 자신이 없는 영주 씨는 마음만 급했지 빗길을 뛰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길을 잘만 걷는구나 싶던 찰나 남편이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영주 씨나 영주 씨 남편이나 이제 이런 빗길에서는 한 발짝도 조심해서 내딛어야 할 나이라는 걸 잊고 청춘 마냥 냅다 뛰는 걸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었구나 싶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던 거죠. 게다가 남편은 영주 씨가 들고 있던 짐까지 뺏어 들고 갔으니 양손에 장 본 짐을 들고 넘어지면서 어디 짚어보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아주 제대로 넘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넘어지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요란했는지 모릅니다. 넘어진 남편은 훌을 털고 일어서기는커녕 넘어진 자세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영주 씨는 사달이 나도 큰 사달이 났다고 생각했고 놀란 마음 진정시키며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는데 영주 씨가 걱정했던 것보다도 상태가 심각한 편이어서 수술도 해야 했고 입원도 꽤 오래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주 씨는 입원 수속부터 해놓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당장 달려오진 못하겠지만 영주 씨 자신도 당장 걱정도 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딸이랑 통화하면서 마음도 좀 진정하고 추스르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수술까지 하셔야 하는 거래요? 연세도 많으신데 재활까지 고생 좀 하시겠어요. 걱정이네. 큰일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야. 빗길에 그렇게 뛰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리려는 그 순간에 딱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엄마가 넘어졌다면 모를까 아버지가 넘어지셨다니 의외긴 하네요. 예, 나처럼 겁 많은 사람이 원래 잘 안 넘어지는 거야. 너희 아버지처럼 자신 있게 걷는 사람이 그러다 철퍼덕 넘어지고 그러는 거지. 엄마, 우선 아버지 옆에 좀 계세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통화 길게 못 하거든요. 그놈의 회의는 그렇게 만날 있는 거니? 엄마, 나 들어가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은 당장 걱정하는 말을 하긴 하던데 회의 들어가야 한다며 전화를 급히 끊는 겁니다. 일하는 딸이고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딸인지 잘 아니까 또 책임감 강한 아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아버지가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뭐 하나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어쩌냐. 그 한마디 해놓고 회의 들어간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딸이 말단 사원도 아니고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는다는데 그놈의 회의 몇 분 늦는 게 대수인가.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지, 병원은 어느 병원에 갔는지, 수술은 언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런 거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볼 일만 보나 싶고 아버지 다친 것보다 만날 하는 회의가 더 중요한 건가 싶었습니다. 딸이랑 통화하면 마음이라도 좀 진정해 보려 했던 영주 씨는 괜히 기분만 더 나빠진 것 같은 헛헛한 마음에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보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아 문자만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아들, 딸 둘이 같이 시간 맞춰와서 딱 10분 앉아 있다가 간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다른 분들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힘드실 거예요. 엄마도 쉬셔야죠. 그래요. 엄마도 지금은 잘 안 느껴질지 몰라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버지 입원하시는 동안 엄마도 같이 고생하는 건데 벌써부터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면서 말로는 영주 씨와 영주 씨 남편을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상은 오래 있을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걸 영주 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씨 남편의 상태는 수술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아야 했고 그만큼 입원 기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주 씨도 남편 간호를 하며 거의 6주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동안 아들, 딸은 둘이 합쳐 병원에 5번도 안 온 겁니다. 그마저도 며느리는 한 번 겨우 다녀갔고 사위는 밤늦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낮에 혼자 2번 다녀갔을 뿐
손주들은 한 번도 안 데려왔습니다. 병원이 뭐 좋은 곳도 아니고 어린 자식들 데려오기 싫을 수도 있지만 지들이 뭐 그리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수술받고 입원해 계시다는데 애들한테 병문안 한 번 시키지 않은 것도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어쩔 건가 싶기도 했고 실망이 컸던 겁니다. 자식들도 잘 다녀가지 않았고 영주 씨 부부는 남편이 입원한 것을 계기로 병실에서 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니 평소보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사실 둘 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라고 해도 밥 먹을 때 마주 앉는 것 외에는 각자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니 뭐 그리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게 되니 자연스레 대화를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실망한 마음을 나누며 부부간에는 정이 더 싶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저렇게 다 잘 키워놨으니 이제 자식들 생각은 그만하고 삽시다. 그래요. 뭐 늙어서 자식들 의지하고 살 생각도 아니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 있어 보니 더더욱 자식들한테 기대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놈 둘 다 믿을 놈 하나 없으니 우리 둘이 의지하며 건강이나 챙겨 오래오래 살자고 하는 거지. 어이구,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 힘들어도 재활 열심히 해서 나을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영주 씨 부부는 자식들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그럴수록 두 사람 더 정좋게 잘 지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6주간의 병원 생활이 끝나고도 한참을 더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는데 재활치료가 더 힘들고 고달팠지만 영주 씨 남편은 이를 악물고 치료를 부지런히 받으러 다녔고 영주 씨도 그런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도 열심히 한 끝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게 됐고 무리만 하지 않으면 가벼운 등산 같은 것도 다니면 좋다는 이야기도 의사에게 듣게 됐습니다. 사실 영주 씨는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영주 씨 남편이 늘 꾸짖듯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영주 씨 남편은 이참에 영주 씨도 등산을 다니며 더 건강해질 기회라며 잘 됐다고 합니다. 영주 씨는 산에 다니며 힘들 생각에 걱정이 되어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영주 씨를 걱정하며 챙기는 남편의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주 씨 부부는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자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뒷산부터 시작했었는데 다니다 보니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는 산에도 올랐다가 아예 차 타고 멀리 있는 산에도 다니고 노년에 좋은 취미를 만들었다 생각했죠. 특히 영주 씨 남편은 젊을 때도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꽤 좋아했던 사람이라 등산이랑도 잘 맞았고 제법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 씨는 겁도 많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던 사람이라 그런 남편이 가고 싶어 하는 산에 같이 다닐 엄두는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영주 씨가 함께 가지 못하는 높은 산에 갈 때면 영주 씨는 남편이 산에 오르며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정성껏 챙겨주고 남편 혼자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하는 영주 씨와 함께 오르는 것보다 혼자 다니며 맘껏 신나게 걷는 게 좋았으니 그렇게 더러 한 번씩 혼자 산에 다니곤 했던 겁니다. 그날도 영주 씨는 집에 남고 남편 혼자 등산을 간 날이었습니다. 영주 씨는 TV를 보면서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으로 무슨 영양가 있는 걸 해서 먹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이 산에서 실족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이 영주 씨는 황망하기만 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정좋게 알콩달콩 신혼처럼 지내며 참 행복하구나. 노년의 평화로운 삶도 참 괜찮구나 생각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기에
영주 씨는 그만큼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몰랐던 깊은 부부간의 정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혼자 먼저 훌쩍 떠나버린 남편 생각에 한동안 영주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에도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겹쳐온다더니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주 씨마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영주 씨는 대장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꽃다운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 석 달 만에 세상을 뜨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무서운 암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지레 겁을 먹은 거였습니다. 그 시절보다야 의술이 발전을 해도 곱절은 더 발전했을 텐데 그래도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장암이라고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주 씨는 병원에서 들은 말들을 몇 날 며칠 검색하며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투병 일기를 블로그 같은데 자세하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걸 읽느라 새벽까지 잠 못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영주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투병하느라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투병 생활 잘 견뎌내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영주 씨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소용없고 믿을 것 없는 자식들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되니 자식들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았고 결국 자식들을 불러앉혀 영주 씨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있다고 당장이라도 시작을 하자고 하더구나. 그런데 정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병원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저희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엄마가 하시는 얘기만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저도 주변에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친구들이 벌써 몇이나 되잖아요. 아무래도 듣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 뭐라고 해? 치료받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냐? 그거야 뭐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노인 암 치료가 쉬운 게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그건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사실 수술해도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수술이며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그걸 견디고 버틸 체력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그런 몸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치료가 오히려 독이 돼서 기운만 빠지고 우울감까지 증가시켜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실제 친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맞아. 엄마, 내 친구 수경이 기억하죠? 중학교 때 나랑 제일 친했던 애. 걔네 엄마도 간암이셨거든요. 치료에 돈도 많이 들었는데 걔네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즈음에는 그 돈 그렇게 써버린 거 후회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기운 있고 건강하실 때 여행도 많이 모시고 가고 손주들도 같이 좋은 시간 더 많이 보내게 해드릴 걸. 그러면서 제 친구들도 후회하는 거 많이 봤어요. 돈도 돈이지만 당장 간병할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엄마 간병 맡기는 것도 걱정이고 생각할 게 많으니 섣불리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래, 나도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더라고. 너희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많으니 나보다 보고 들은 게 많을 것 같아 물어본 거야. 자식들은 그렇게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자식들을 보내놓고 영주 씨는 생각이 더 많아졌죠. 자식들이 하는 얘기들은 영주 씨도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영주 씨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덜어봤기 때문입니다. 평소 체력이 그리 좋지 않은 영주 씨였기에 그 힘들다는 치료를 버틸 자신도 없고 겁도 났습니다. 당장 몸이 죽을 만큼 아픈 것도 아닌데 자식들 말 맞다나 살만할 때 손주들이랑 자식들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며 추억이라도 쌓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당장이라도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손주들 다 데리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에 의욕이 막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며 영주 씨는 역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생각으로 살면 그 몹쓸 병도 더디 잘할 것만 같았죠. 아들, 딸에게 영주 씨의 결정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지들이 알아서 숙소 예약을 하겠다고 하길래 영주 씨는 그러라고 하고 아들한테 여행 경비로 쓰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영주 씨 아들이 예약한 숙소는 잔잔하고 넓은 호수를 바라보는 리조트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서서야 전망 좋다, 경치 좋다 그렇게 몇 마디 하고부터는 별로 좋은 것도 모르겠고 힘들기만 한 겁니다. 딸내 둘째 아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데 자식들이랑 좀 큰 손주 둘은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3살짜리 딸내 둘째 아들은 영주 씨 차지가 되었고 영주 씨는 그 손주 챙기느라 즐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영주 씨가 수상레포츠를 즐길 건 아니라고 해도 전망 좋은데 편히 앉아서 자식들 노는 걸 구경만 해도 좋을 것 같았고 그러고 있으면 자식들이며 손주들이 한 놈씩 오며 가며 영주 씨 말 상대도 해주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영주 씨는 애 봐주러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만 들었습니다. 밥 먹고 뭐 할 때도 자식들 지들끼리 깔깔거리며 웃기나 하고 영주 씨는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도 많이 났던 겁니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썩을프기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나게 물놀이 하느라 배가 고팠던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한우 구이 실컷 먹이고 나니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TV 보고 그러느라 영주 씨 옆에는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주 씨가 아들, 딸 불러 섭섭한 심정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려고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외롭기만 해.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니? 손주들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고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더니 이게 뭐냐? 여기까지 와서도 각자 지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있지 않냐? 영주 씨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꺼내놓으니 아들이고 딸이고 간의 표정이 대번에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벌써부터 이러시면 곤란하죠. 아직 제대로 된 투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 힘든 얘기만 하면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했냐? 모처럼 이렇게 같이 여행까지 왔으면 그래도 가족이 같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왜 더 외롭다고 느껴야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영주 씨의 마음을 딸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 영주 씨는 답답한 마음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나서서 지 동생을 두둔하는 겁니다. 아니,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해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주말에 시간 내서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하는 자식들도 흔한 거 아니에요? 실컷 잘 보내다가 한밤중에 이러시니 얘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앞으로 엄마 몸 더 힘들어지면 이러는 것도 더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엄마 아픈 동안 우리도 엄마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야겠어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같이 힘들게 시간 내어 모인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붙들고 나 서운한 거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가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냐고요? 놀러와서 다들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아픈 엄마만 쳐다보고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영주 씨는 더 이상 아들, 딸 붙들고 본인 외로움 토로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며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니 그러면서도 영주 씨가 싫은 소리, 힘든 소리 하는 건
듣기 싫고 귀찮다 소리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자식들과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주 씨는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힘들 것 같은 치료받으며 기운 빼지 말고 그 돈으로 같이 놀러나 다니며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더니 이제 보니 병든 애미 얼른 죽어서 유산이나 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치료도 받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더러 우리가 엄마 병 낫는 게 싫어서 일부러 치료받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자식들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은 편하세요? 내 말이 틀려? 나도 그놈의 치료니 뭐니 그런 거 무섭고 겁이 나서 망설여졌던 거고 그래서 니들한테 상의도 했던 거야. 내 친구 하나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겁이 나서 치료 같은 거 안 받겠다고 했다는데 자식들이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 말리고 치료받는 거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한 덕분에 그 힘들다는 치료 다 끝내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니들이 처음부터 내가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구나. 암이라는 게 종류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분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셨나 보죠? 근데 엄마 상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를 받더라도 그게 잘 될지 어떨지 병원에서조차 확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데 치료받다가 엄마 몸만 더 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미 다 얘기했고 엄마도 알고 있는 거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엄마 재산 궁금해하고 탐낸 적 있어요? 너희들이야 말로 내가 뭐라고 했기에 그 난리를 쳤던 거냐? 놀러 가자고 해서 왔는데 하루 종일 니들은 물에 들어가서 놀고 나는 딸년 막내 손주 돌보는 부모 노릇만 했다. 저녁 먹을 때도 니들끼리 깔깔거리고 애미 먹는 거 한 번 챙기는 놈 없더구나. 이렇게 멀리 나와 한 공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니들 돌이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결국 그 말씀이셨어요? 우리 애 좀 봐주셨던 게 그렇게 힘드셨냐고요? 박서방이 엄마한테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거면 박서방이 얘기할 때 힘들다고 애 넘겨주셨으면 됐던 거예요. 엄마도 참 결국 그런 얘기 하실 거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거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됐지. 무슨 자식들이 엄마 빨리 죽기를 바란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것들아.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애미 한 번 돌아볼 마음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것들이 내 몸 축날까 걱정돼서 치료받지 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니들은 내 걱정이라고는 애당초 하지를 않는 것들 아니냔 말이다. 외롭다 한마디 들어줄 마음도 없는 것들이 내 걱정을 할 리가 없지. 내 놈들은 자식 아니야. 너희 같은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부모 알아보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딱 니들 같은 것들한테 하는 말이다. 이놈들아. 영주 씨는 그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내뱉고는 택시 불러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주 씨는 그 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직접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영주 씨와 남편이 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지금 영주 씨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돈을 허투루 쓰질 않았으니 어디 투자 같은 건 할 줄 몰라도 있는 돈 부지런히 모으긴 했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도 제법 되고 그 돈이면 영주 씨 부부 말년에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한 번씩 자식들 앞에 손주들 교육비 하라며 통장도 내놓고 그러면서 품위 있게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남편 먼저 죽고 이제 영주 씨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영주 씨는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돌아가는 꼴은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영주 씨는 돈 아낄 생각 없이 의료시설 잘 갖춰진 꽤 좋은 요양원을 찾아 제 발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주 씨는 자식들에게 하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 내 재산 니들이 물려받길 바라겠지만 나는 니들 바라는 것처럼 빨리 죽지도 않을 거고
죽는다고 해도 내 돈 너희들한테 물려주진 않을 거다. 내 돈으로 내 몸 내가 책임지고 살 테니 내 걱정할 것도 없고 내 돈 탐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제야 영주 씨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호숫가 리조트 호텔에서 자식들 앉혀놓고 한참을 떠들었어도 영주 씨 마음속 응어리가 더 사무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요양원 골라 들어가 앞으로 거기서 가진 돈 영주 씨만을 위해 쓰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 사무치는 느낌 없이 후련한 느낌만 남았던 겁니다. 영주 씨는 그동안 영주 씨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울분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억울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주 씨 부부도 아들, 딸 낳아 키우면서 그 어느 집 자식들보다 내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는 동안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외사랑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억울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주 씨 부부도 나이를 먹고 몸도 이곳저곳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식들에게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영주 씨 부부는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자식들한테 돈으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은 없었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이 많은 부모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마음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자식들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허무하고 무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것은 자식 바라게 하는 집착 강한 부모들의 아집이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날 이때까지 저들 키워 먹인 건지도 모르고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모들의 한탄이었던 겁니다. 그 억울함이었습니다. 이제 영주 씨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도 자연스레 사그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 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병원에서 말했던 치료도 받아볼 작정입니다. 영주 씨 마음에 괘씸한 자식들 때문에 생긴 오기가 오히려 영주 씨에게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 영주 씨는 해볼 수 있다는 치료는 다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영주 씨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주 씨는 이제 더 이상 그 병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